모양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정사각형의 X자 표시가 있다고요? 만일 이 사진만 보고서 이 모양이 피라미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사실 단면만 보아선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2차원이 아닌 3차원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보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 없는 사물이나 현상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죠. 우리는 어쩌면 2차원의 도형을 보고 3차원의 현상을 이해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예로 우리는 무엇을 보고 현실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의 뇌는 동전의 앞면만 보고 당연히 동전의 뒷면을 추측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동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면 뒷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동전의 뒷면을 모르죠. 이렇듯 우리는 당장 발생한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앞면만 보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부분만을 보고 알고 듣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도 그리 신중하게 결정하지는 않죠. 그러나 사물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원인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사회 현상들은 실제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분석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이 무수한 무의식적 활동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맹신하고 있는 인간의 이성이란 실제로는 오랜 역사를 통틀어서 너무나 최근에 획득한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극히 불완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 이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무의식의 법칙을 밝혀주기는커녕 제대로 기본적인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우리의 일상, 즉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동안 어떤 행동들 중에 무의식적 행동은 무수히 많은 반면 이성적 행동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그토록 위대한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간의 폭력, 분노, 그리고 감정의 기복과 같은 무의식적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별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분노하며 때론 아주 사소한 일에도 심하게 걱정하고 상황이 바뀜에 따라 이리저리 파도에 휩쓸리듯이 우리의 이성은 너무나도 무기력했던 그 무수한 날들 중 오늘도 포함되지는 않았나요? 이렇게 개인도 상황에 따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만 이보다 더한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군중인데요. 군중은 이성적 추론에는 거의 적응하지 못하지만 행동은 번개같이 하는 새로운 종족입니다. 이 새로운 종족인 군중이라는 집단은 오직 파괴력밖에 발휘하지 못하는데요. 그들의 규칙은 언제나 야만적인 수준에 머무르죠. 불편한 진실은 지금까지 문명을 창조하고 지도한 자들은 오직 소수의 지식을 가진 귀족들이었지 결코 군중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군중의 능력은 순전히 파괴적인 본성만 지녔기 때문에 병든 생물이나 사체의 분해를 촉진하는 세균처럼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한 문명의 구조가 썩기 시작하면 그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 또한 언제나 군중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태껏 깨어난 시민들의 힘으로 세상이 바뀌어온 것 같은데 정확히 반대로 말하고 있으니 말이죠. 물론 군중이 바꾼 역사도 수없이 많지만 그때마다 군중이 가졌던 특징은 이성이 아닌 오직 감정에 의한 파괴력 뿐이었습니다. 르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군중 심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다면 법과 제도가 군중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게 그지없다는 것. 군중은 자신들에게 강요된 견해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견해도 가질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하다는 것. 그리고 평등한 규칙이 아닌 오직 그들을 감동시키고 유혹시키는 노력만이 그들을 지도할 수 있다고 말이죠. 군중을 형성한 개인들이 누구든
그들의 생활 양식, 직업, 성격, 지능이 유사하든 아니든 이에 상관없이 그들이 군중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이 그들을 하나의 집단 정신에 소속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한번 집단화된 군중에서 모든 개인의 감정과 생각은 단일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집중되어 각자의 지닌 일식의 개성은 소멸하고 맙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면 광장에 1000명의 개인이 우연히 모였더라도 아무런 확고한 목적의식을 지니지 못했다면 심리적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결코 군중의 성격을 띠지 못합니다. 그들이 군중의 고유한 특성을 획득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가마력 또는 감동을 지닌 원인들의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가마력 또는 집단 정신에 사로잡힌 개인들의 지적 능력은 약해지고 그 결과 그들의 개성도 약해집니다. 개인의 이질성은 군중의 동질성에 압도당하고 무의식적 성질들이 이성적 성질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지혜를 묻혀도 그것이 군중에 속하게 된다면 지혜로운 한 명보다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치 평범했던 독일 국민들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공조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군중에만 소속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일까요? 첫째 이유로는 개인이 군중에 포함되면 단지 자기와 함께 있는 수가 많다는 생각만으로 자신이 무소불위의 힘을 지녔다는 감정을 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군중의 모든 감정과 행동은 사실 감염력을 지녔는데요. 더구나 그런 감염력은 심지어 개인으로 하여금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마저 기꺼이 희생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셋째, 군중이라는 집단적 암시에 걸린 사람은 저항할 수 없는 충동에 휩싸여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충동은 개인적으로 암시에 걸린 사람들보다 군중 사이에서 몇 배나 더욱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다들 한 번쯤은 군중 속에 속해 보셨을 텐데요. 그 군중 속에 있는 안락함과 동질감,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이 끓어오르는 그 목적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악법을 지정했던 국회의원들도 개별적으로는 온순한 습성을 가진 시민들로 계몽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들이 일단 군중으로 단결되자 가장 야만적인 법안들도 서슴없이 지지한 자들로 권무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가장 결백한 개인들도 서슴없이 단두대에 세웠으며 심지어 자신들이 누리던 신성한 권리마저 포기하고 자신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등 자신들의 이익에 역행하는 짓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군중이 다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죠. 물론 군중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지만 때로는 영웅적인 면모도 보여줍니다. 하나의 신조나 사상, 그리고 승리를 위하여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립된 개개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군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또한 과장된 감정이죠. 르봉은 다시 말합니다. 군중을 감화시키기 위해선 과격하고 선정적인 확언을 사납게 퍼부어야 하고 그 말을 반복하되 이성적인 증명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이죠. 일종의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이렇듯 개인과 군중, 그리고 그 속에서의 또 다른 나. 르봉은 인간의 감정과 이성의 싸움은 영원히 지속되고 감정은 결코 이성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르봉의 군중심리였습니다. 이 영상은 순전히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